민주주의를 긋다. 2-15 231페이지 한종수 지음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언례길 Walk for Democracy 민주주의가 Democracy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주주의는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在民主主义社会舆论对政治有很大的影响. 일어로 democracy, 영어로 democracy, 민주주의. 아까 뭐 읽었지? 민주역사 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황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민주의 꽃이 피고 쓰러진 역사의 현장을 만나고 느끼고 기억하다. 쓰러지다. 쓰러지다는 첫 번째 뜻은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두 번째 뜻은 쓰러지다의 두 번째 뜻은 물기운이 약해져서 꺼지다. 쓰러지다. 消失,消散,消融,灭,熄灭. 키에우세루, 키에루, 消, 우세루, 시, 키에우세루, 크모, 하레모노나동아, 치리우세루. 치는散步的散, 우세루, 시, 치리우세루, 키에우세루, 크모, 하레모노나동아, 치리우세루. 히노캥아, 火, 치, 히노캥아, 키에카케루, 키에우세루, 치리우세루, 키에카케루. 작은 말, 사라지다. 작은 말은 또 뭐야? 영어로 안 썼네? (230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5월 18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폭로. (1987년 1월 18일) 영등포 교도소 경리사동에 갇혀있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은 간밤에 들어온 2명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방 옆에는 별도의 교도관이 배치되어 특별감시를 했다. 그런데 교도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은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특히 강진규 경사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칠순애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곧이어 대공수사단의 간부진들이 찾아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져 왔다. 이들 두 사람 말고도 고문 경찰관이 3명이 더 있으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 두 사람만이 희생양이 되어 고문살인 경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은 두 경찰관에게 돈과 조기 석방 약속으로 회유했으며 또한 침묵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도 협박도 했다.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부영은 기자 출신답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취재한 사건의 축소, 조작의 상세한 전모를 3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전병용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이었던 전병용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최종 수신자인 김정남에게 편지 3통을 전달했다. 전병용은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역시 수배 중이던 김정남은 편지 3통과 박종철에 대한 신문기자 스크랩을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5.18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지는 사재단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때 김정남은 고영구 변호사 집에 피신 중이었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편지를 함세홍 신부에게 전할 수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도 발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고 고심 끝에 사재단은 5.18 광주민주항쟁 7주기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사재단 발표 후 3일째 되던 5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사건 축소와 조작을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5과장 유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5월 23일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1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60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인물열전 박종철 열사 민주원래 박종철은 232페이지 박종철은 1965년 4월 1일 부산에서 공무원인 아버지 박정기 씨와 어머니 정차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산 도성국민학교, 영남제일중학교, 해광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걸었다. 하얀 얼굴과 재치 있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1979년 14살 때네 부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았다. 1983년 18살 때 서울대학교에 응시했다가 실패, 재수를 하면서 당시 서강대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형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형의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틈틈이 보면서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게 되었다. 1984년 19살에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다. 실패했다가 이듬해 입학했다. 입학해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오직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2024년 3월 17일 두 번째로 박종철 기념관 방문. 한정수 작가. 모두 세 번째네 그러면. 몸소 농촌 생활도 체험했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일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그를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한치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워나갔다. 그는 대학 1학년 등 저학년 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회의를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 극복하면서 1984년 19살 때 봄의 도서관 철야농성 4.19 기념식을 마치고 4.19 희생자 묘소가 있는 수유리에서의 투쟁 등 학교에서, 거리에서, 농촌에서 싸웠다. 2학년이 되어서는 언어학과 2학년 대표가 되어 선후배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과 구성원들을 굳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던 그는 1985년 20살 때 5월 사당동 가두 시위와 관련 구류 5일, 6월의 구로 가두 시위로 구류 3일을 살기도 했다. 구류를 2번이나 당했네. 사당동 가두 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달에는 구로에 있는 가두 시위. 이런 일련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그가 막연하게 설정했던 삶의 방향을 한층 구체화시키고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항상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으며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축적되고 있었던 모든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노라 다짐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3학년이 되면서 과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인문대학의 재반 학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33페이지. 어깨의 붕대를 풀기 전에 잘 아는 형이 축하의 뜻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당시 6세 박종철 추모문집. (1986년 4월에는 21살 때 청계 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와 그 시위에 참가해 구속되기도 이르렀다. 또 구속돼? 세 번째네. 세 번째. 구류와 구속의 구분이 뭐지? 구류와 구속의 차이점 같은가? 그는 감옥에서도 학습을 멈추지 않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심신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밝히면서 투쟁의 의지를 강고히 했다. 투쟁의 의지를 강고히 했다? 이응받침? 7월 중순에 집행유예로 나와서는 3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 1984년 봄부터 86년 4월 구속되기까지의 그의 행적은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이 땅의 모순을 직시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그의 짧았던 생의 편린들을 통해 우리 사회 안의 첨예한 모순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처절한 투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우일동,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와 이에 얽힌 거대한 이야기는 관악 민주원래 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35페이지 남산 남행동 민주원래의 해야 할 이야기 김근태 민청련 전 의장 고문사건 민주원래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은 85년 9월 4일 오전 8시경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가 풀려나오다가 7, 8명의 정사복에게 연행되어 시동이 걸린 포니 승용차 뒷좌석으로 태워졌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 명씩 앉았다. 한 명이 잠바를 벗어 김 전 의장의 머리를 감싸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 채 머리를 짓눌렀다. 차는 30 내지 40분 정도 달렸다. 차에서 내려 잠바를 덮어 쓴 채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비좁게 느껴졌다. 5층 15실 건물 왼쪽 맨 끝방으로 끌려갔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정기 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정기 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정기 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종략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 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성의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종략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종략 결국 9월 20일이 되어서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9월 25일에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12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전 의장 김근태 제1차 공판 기록 중에서 김근태와 박종철 외에 이곳에서 고문 또는 그에 준하는 가혹한 신문을 당한 이들 중 저명 인사들만 뽑아도 다음과 같다. 고
리영희 교수, 백낙청 교수, 고 박현채 교수, 고 김남주 시인, 임원영, 이하경 현 국회의원, 임재경, 이태복, 이태복이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봉길 여기 회장 됐던 분이네. 강만길 교수, 고 박형규 목사, 최민화, 문용식 나우컴 대표, 김희갑, 장기표,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 성유보, 서영교 현 국회의원, 고 이돈명 변호사, 김희선 전 국회의원, 지선스님, 이문구 작가, 송기원 작가. 237페이지 민주주의 디마크레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장으로서의 남산과 남영동. 237페이지 많은 나라들에서 과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여 후대의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 아이슈비츠와 독일 베를린 슈타지 본부, 베트남 하노이 호아로 감옥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남산과 남영동은 고통스러운 근현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현장이다. 이곳의 슬픈 역사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장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현장이 갖는 절실함을 통해 과거의 만행을 기억하는 이들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의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 민주화 운동을 연결하는 소중한 연대의 장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등 외세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산 남영동 올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있으며 민주인권기념관, 더 나아가 서대문 형무소, 명동성당, 전태일 다리 등과 연결하여 시민들이 찾는 독립운동, 민주화, 인권기행 코스로 개발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걷다. Walk for democracy. 부산 민주올레 5월달에 이제 여행 간다고 부산으로 5월. 부산 민주올레. 부산 민주올레 코스, 부산역, 4.19 혁명 희생자 유령탑, 민주공원 디마크레시, 해광고, 박종철 열사의 모교, 가톨릭센터, 보수동 책방골목, 구 양서협당조합, 부산 근대역사관, 구미문화원, 대각사에 간다고 따죄스, 광복로 구 미화당이 뭐야? 남포동 지하철역 구 부산시청. 이사는 3월 17일 일요일 박정철 기념관에서 말했어. 박정철 기념관에서 말했음. 이사는 올해 부산에 간다고. 241페이지 부마민주항쟁 직전의 상황과 배경.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제야 및 학생들의 저항은 커져갔고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를 압박해오면서 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정도로 한미 관계도 역대 최악이었다. 더구나 1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 위기까지 닥쳤다. 마침 중동에서의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겨우 넘어가나 싶었지만 자주 국방정책과 맞물려 육성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물가 상승률까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률을 초월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면서 서민들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1978년 건설주 파동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2차 오일 쇼크까지 닥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20%대까지 오르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공업이 중심인 부산, 마산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듯 당시 경기 불황과 부가세 신설 등의 여파로 인해 유신 정권에 대한 부상과 경남 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었고 이는 이후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호응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을 위시한 야권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등 크게 약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민주공화당은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으며 박정희는 김정련 비서실장,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고 경질하는 개각 요신정우회의 백두진을 국회의장에 앉히면서 국회를 더욱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1979년 5월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 경선에서 온건파였던 이철성을 누르고 총재에 선출된다. 그리고 강경 대여 노선을 취하며 과감하게 대여, 사선, 청와대 투쟁을 이끌었다. 이때 YH 사건이 일어났고 신민당은 마포 당사를 여공들이 농성장소로 내주었는데 박정희와 여권은 김명삼을 배우로 의심하였다. 여권이 아니고 성희 여씨, 이름이 권, 이름도 웃기네. 여포,吕부의 싱吕. 결국 당사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야당 의원 등과 몸싸움까지 하며 진압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21세 여공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여공은 여자 공산당이란 뜻 같은데 그럼 여기서 여공은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뭔가? 이런 와중에 신민당에서는 정권이 개입한 공작으로 조일환 등 원외 지구당 위원장 3명이 5월 당대회 대의원 몇 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서울지방법원에 김명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전당대회 의장이던 정운갑이 총재 권한대행이 되었다. 한편 YH 투쟁에 자극받은 대학생들은 2학기 개교와 동시에 보다 활발하고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2학기의 학생시위는 9월 3일 강원대 학생들의 유신철회 여구농성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대구 계명대생 1,500명이 가도시위를 감행했고 이웃 경북대와 영남대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있었다. 11일에는 서울대생 1,500여 명이
1979년 들어 첫 시위를 벌였다. 18일에는 고려대와 경희대에서, 20일과 24일에 다시 서울대에서, 그리고 25일과 26일에는 이화여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잇따라 시위를 감행했다. 28일 고연전 후 양교 학생들의 시가행진이 요신 철폐 가두 시위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예전에 비해 현재의 규모가 커진 학생 시위에서 주된 구호는 언제나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바로 그것이었다. 9월 12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제어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발끈한 여권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사대주의적인 망동이라며 김영삼 의원직 제명 파동을 일으켰다. 야당의 항의의 표시로 10월 13일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자 민주공화당은 선별적 수리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만용을 부렸다. 오랜 독재와 경제불황, 그리고 부산의 대표 정치인 김영삼을 제거하려는 요신 정권의 무리수는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을 크게 자극하였고, 결국 이 지역의 대표 대학이자 보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부산대학교에서 부마항쟁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244페이지 항쟁의 시작과 전개. 1974년 이후 부산대학교에서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위도 없어 요신대학교라는 오명을 듣기까지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학생 이진걸은 민주선언문을 인수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날 학교에서의 시위를 알리고 있었다. 그가 경찰에게 쫓기자 이번에는 신재식이 민주투쟁선언문을 배포했다. 그래서 10월 15일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작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날의 시위는 무산되었다. 무력감에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법정대 그룹, 언더서클 그룹, 아카데미를 비롯한 민주동아리 계열, 상대경제사학회 등에서 다시 시위 준비를 했고, 그 결과 10월 16일 오전 도서관에서 드디어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학도요,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유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게나 종략 소위 요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종략 모든 정당한 비판과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순수한 의지를 반민족적 행위 운운하면서 무참히 탄압하는 현 정권의 유례없는 독재.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종략 청년 학도요, 부디 식어가는 정열, 잊혀져가는 희미한 진실, 그리고 이성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불태우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분연히 진리와 자유의 횃불을 밝혀야만 하네. 종략 모든 효원인들이여, 드디어 오늘이 왔네.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1979년 10월 16일 10시 도서관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된 부산 대생들의 교내 시위가 순식간에 4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문의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 돌진했다. 경찰의 저지가 완강했기에 학생들은 학교 담장까지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원천장, 명륜동, 교대 앞, 거제리, 서면을 거쳐 마침내 시청 주변 시내까지 달려왔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오후부터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집결하여 유신철폐와 독재 타도를 부르짖었다. 오후 늦게부터는 동아대생들의 합세로 더욱 확대된 시위 대열이 국제시장 일대를 게릴라식으로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을 숨겨주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 담배, 물수건 등을 던져주며 열렬히 호응하고 시위대들을 격려하였다. 저녁 7시경에는 5 내지 7만여 명의 인파가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를 꽉 메운 채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퇴근길의 회사원과 노동자, 상인, 업소의 종업원, 재수생, 교복 입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였다. 밤이 어두워지자 시위는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바뀌어갔다. 11개나 되는 파출소를 부수고 박정희 사건을 끌어내어 불을 질렀다. 그 외에도 어용신문사와 방송사, 경찰차에 투석하고 방화하는 등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해가 지면 들어가야 되지. 뭔 새벽까지 시위인가? 부산대가 긴급 휴교에 들어간 17일에도 시위는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공격당했다. 이틀간의 격렬한 시위로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무려 21개소의 파출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KBS, MBC, 부산일보사, 경남도청, 그리고 TBC-TV 취재 차량이 투석을 당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의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천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고 서면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되었다. 그러나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갔다. 10월 18일 경남대 학생 1000여 명이 기동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 애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 및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저녁부터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한층 격화되었다.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어김없이 파괴되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 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 언론기관, 관공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이고 노동자, 구두닦이, 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및 군대와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나간 것이다. 마산의 항쟁이 수출자유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시한